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산하자마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이게 진짜 극한 직업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주 시장 전략에 관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Calm down. 자, 우선 이번 주에 주식시장 약한 것들에 대한 기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결국은 조정이라고 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느냐?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만기 후폭풍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하얀 와이셔츠 전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토마토에 와서 7년 동안을 파생 전문가로 있어가지고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주식 방송을 해준 거고, 그전에는 우리는 주식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 오직 이 선물 옵션에 빠져가지고 파생만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이 만기 후폭풍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빠진 이것은 외국인들의 선물로 인한, 나는 장난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만기 후폭풍이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나온 거죠. 1330,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에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해요. 요점은 만기 후폭풍 플러스 환율 급등 플러스 엔비디아의 변동성 플러스, 이거는 다 외부 요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한 달여간 되게 많이 상승 플러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코스닥이 1200대에서 1500대까지 올라온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 경계감 등의 요인으로 이번 주는 막판에 지수가 밀린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없잖아요. 왜? 어차피 FOMC에서 이상한 얘기 나올 일 없고요. 한 달여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 받아야죠. 이 조정 안 받고 가면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댐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12일인가 13일 날 마켓텐에서 댐의 원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댐 수위가 높을 때 수문을 열면 엄청나게 강력한 속도로 물이 빠져나가지만은 점점 낮아지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둔화된다는 얘기 했거든요. 지수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수리타법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이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 변동성이 안 생긴 요인과 뭐 이런 요인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1조를 팔면서 밀렸는데 뭐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참고하고, 대신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46분. 지난주 다음 주 전략이에요. 여기서 환율 1300 이탈 여부 체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기세로는 다음 주에 거래소 신고가로 가야 한다. 나는 가는 걸로 본다. 신고가 찍었잖아요. 2700 넘었죠? 근데 뭐라고 했냐? 단기 고점 신고가에 있는 종목 추격 매수 주의하라고 해줬고요. 패스. 자, 지수 밴드. 우리나라 선물 365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저항 짚어줬죠. 이번 주에 368인가요? 요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기는 373이라고 그랬어요. 373 아직 안 줬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단기 365 저항 받고 밀리니까 어느 정도 밀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기본 373 위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내 이름 쓸 수 있어요. 패스. 오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밀리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합이 조종을 받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중간에 추격 매수를 했거나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했었는데 여차하다가 못 팔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신흥 SEC, 나는 전주 EC, 어제 랭킹쇼에서 진단해 줄 때 그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매수가 언저리까지 딱 왔다가 확 밀렸을 때 내가 해준 진단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좌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분명히 중간중간에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았었을 거예요. 어떤 걸 제외하고 여기 개별성 종목들, 주주총회 결의를 못하거나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이런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의 종목 장세의 부담 요인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음 주 금요일이 지나면 갈 주식은 가고
남을 주식은 남는 게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수익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수 하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정은 분기말 차익이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신의 한 수든 미스터 마켓 할 때 얘기 항상 하죠. 월, 분기, 반기, 연, 주. 이것도 주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약했냐 강했냐. 월은 15일을 기점으로 약했냐 강했냐. 분기면 1, 2, 3이잖아요. 그러면 1, 2, 3월 달로 가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기 말로 가면서 눌려야지 나중에 더 크게 갈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수가 꼭대기에 갔을 때 그걸 물어버리니까 2차전지 맨날 빠지는데 무슨 놈의 2차전지 대박이래? 이러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듯이 이종복이가 2차전지를 거품문 시점은 2월 5일인가 6일부터였어요. 2월 5일인가 6일부터. 거기서부터 포스코 퓨처는 기본 한 30%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패스. 결국은 그냥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고 부담이 간다면 엔비디아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쪽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 넘어가요. 엔비디아가 급등락이 나와서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신고가입니다. 물론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면 미국장이 이건 이종복 커뮤니티에 있어요. 미국장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올 거라고 얘기해 줬고요. 왜냐면 쟤네들 오늘 만기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엔비디아가 추가 약세를 준다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따 후장으로 가면서 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지금 미국장은요. 엔비디아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주.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많이 빠졌습니까? 리노공업은 신고가고요. 기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반도체들 오늘 개파락의 양봉 나온 주식 많아요. 반도체가 물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근데 반도체보다 더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입니다. 이건 좀 이따.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외국인들이 환율에 예민할 수 있으니까 환율이 132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올 때는 안전 시그널, 환율이 132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간의 고점 종목은 매수 자제 정도. 그죠? 예. 요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밴드인데 나스닥은 이제 18,500에서 18,750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이 될 겁니다. 아마 나스닥이 요 지수대로 갈 때 우리나라는 373을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거 이상으로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가봐야 되니까 일단 요거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밀릴 경우에 17,750에서 17,500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지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요 정도 지수대로 왔을 때 우리나라는 355에서 선물 코스피 선물이에요. 355에서 35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아마 지지의 역할로 되면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면 수익 내기 용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밴드에서 움직여준다면 우리나라는 수익 내기 더 큰 용이,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안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을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얘기는 지수가 다시 좋게 움직일 거라는 얘기 한 거예요. 이종복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문제는 핵심주와 탄력적인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장이 좋아도 여러분들은 소외받거나 소용이 없을 수가 있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시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 보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핵심주 전략은 지난주가 훨씬 더 디테일이고 여기 보세요. 이번 주에 반도체가 더 밀렸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끔가다 하는 말. 조금 더 빠졌으면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었는데 지금 빠지다 말고 있어서 오히려 나는 아쉽다. 그죠? 예. 이 말은 이미 지난주에 반도체는 조종받을 것을 단정했다라는 말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용어는 안 쓸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도 엔비디아 및 단기급 등 반도체류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오히려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 얘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2023년 1, 2월 달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10배 가까이가 올라와서 지금 얘들이 움직임이 좋다고 해서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주식하는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걸로 반증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시간이 되면 2차 전지 굵은 종목들 몇 개, 그죠?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저쪽에 목표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는 써도 되나요? 보시면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갔고 하이닉스 당연히 밀려야 돼요. 되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LG전자도 찌글찌글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이번 주에 어쨌든 찌글찌글 올라가고 있잖아요. 15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삼성 SDI도 3월 초순에 38만 원대에서 46만 원대로 급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LG 에너지도 반등은 세지는 않았어도 올라가지는 않은 건 아니었죠. 탄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말입니다. LG 디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올라간 게 없잖아요. LG 이노텍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저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시간 되면은 내가 마켓텐이든 신의 한수에서든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점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거래소는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패턴의 주식들을. 그런 패턴에. 그리고 2차 전지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엔드 물량상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2차 전지의 소부장과 주식들도 보시면은요. 엄청 많이 올라갔고 조정이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스코 퓨처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기타 소부장 쪽에 있는 바닥 탈출형들은 빠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 조정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로봇하고 AI는 다음 주 후반쯤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갈 수 있다. 2차 전지는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두루 얘기한 거고 지금 흔들리는 지수는 기본적인 매크로 변수 몇 개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지 문제될 건 없다라는 판단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부족한 설명은 다음 주 마켓텐이든 신의 한수든 거기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